현금이 사라지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만들게 될 미래 위협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다. 단순히 기술적 진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통제의 강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CBDC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뒷받침하고 사회신용점수와 연계될 수 있는 미래 혁신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재정적 자유를 박탈하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하는 134개국이 CBDC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소 11개국은 이미 출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은 CBDC에 대한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미국 기관의 CBDC 추진을 금지했으나 이와 동시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재정 전략의 핵심 요소로 채택하며 CBDC와 유사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우회 전략을 택했다. 이 복잡한 상황은 단순히 새로운 화폐 기술 도입을 넘어 공적 권력과 사적 금융 카르텔이 결합하여 개인의 금융 주권을 위협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떠올릴 때 물리적 현금이 거래되는 모습을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다. 현재 미국 화폐의 92% 이상이 연준과 상업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기록으로만 존재한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며 이미 상당한 수준의 통제력을 행사한다. 연준은 새로운 화폐를 인쇄하는 대신 정부가 재무부 증권을 판매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화폐를 발행한다. 연준의 디지털 시스템은 매일 4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지만 단 한 장의 실물 달러도 움직이지 않는다. 더욱이 상업은행은 이 디지털 시스템을 확장하여 고객이 돈을 예금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과거에는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연준에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해야 했으나 이 최소 지급준비금 요건마저 2020년 이후 사라졌다. 이는 은행이 부분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예금의 최대 9배에 해당하는 디지털 화폐를 추가로 생성 및 대출할 수 있었던 권한을 넘어 이제는 무제한으로 통화를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의 저축 가치는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그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BDC의 최대 위험으로 꼽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도 이미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 이는 사용 주체, 방법, 시기, 장소를 제어하는 내장 규칙이 포함된 화폐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다. 예를 들어 승인된 의료 항목으로 구매를 제한하는 건강저축계좌, 그리고 유엔의 목표에 따라 탄소 발자국을 기반으로 지출을 추적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결제를 차단하는 도코노미 신용카드,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승인된 식품 항목으로만 구매를 제한하는 전자 혜택 이체 카드 등이 이미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CBDC 추진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한 것은 단순한 정책적 전환이 아니다. 이는 CBDC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력을 달성하면서도 사설 브랜드로 포장하여 대중의 반발을 우회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로 미국 달러 같은 외부 자산에 고정되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대표적으로 최대 규모의 테더, 골드만삭스와 블랙록의 지원을 받는 서클, 그리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문제는 2025년 7월에 제정된 지니어스 법안과 하원을 통과한 스테이블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형 상업은행과 연준 산하은행 네트워크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더 나아가 엄격한 고객 확인 제도와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의무화하여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모두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게 되면 그 거래 내역은 검증된 신원과 연결되고 재무부의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되며 감시 알고리즘에 의해 탐지될 경우 동결될 수 있다. 심지어 특정 구매를 제한하도록 프로그래밍될 가능성까지 있다. 결과적으로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연준을 소유한 동일한 사적 금융 카르텔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또한 지배하게 되면서 공적 권력과 사적 권력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더욱 위험한 현실이 이미 구축된 것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경제적 강압을 시행하고 전쟁 자금을 조달하며 권력 유지를 위해 통화를 통제하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러한 암호화폐를 파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다. 특히 2022년 3월 바이든 행정명령 이후 암호화폐 기업과 개발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집행 조치를 취했고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둔 개발자들을 추적, 체포하여 범죄화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요원을 배치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규제 집행을 넘어 프로그래밍 추적, 검열 가능한 디지털 화폐에 위협이 되는 모든 프로젝트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30년대 이후 기술 관료제에 기반을 둔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신용 시스템이다. 디지털 신분증에 이어 단일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 및 토큰화되어 추적, 제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면 금융을 통한 행동 통제가 전례 없이 강화될 수 있다. 완전히 디지털화된 금융 시스템은 정치적 신념 또는 기타 임의 기준에 따라 거래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제는 이미 현실에서 목격되었다. 2022년 캐나다 트럭 운전사 시위 당시 정부는 법적 절차 없이 시위 지지자들의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자금을 포함한 기부금을 동결했다. 2025년 3월 미국 재무부는 국경지역 불법 활동 억제를 명분으로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을 1만 달러에서 200달러로 낮춰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2023년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통화, 상업은행 예금, 토큰화 자산을 하나의 디지털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규제 책임 네트워크 RLN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또한 미래 금융거래는 프로그래밍 가능해질 것이며 당국이 돈의 사용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인의 금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치가 하락하는 지폐로 교환하도록 강요했던 것과 다름없이 국민의 재정적 자율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다. 스테이블 코인도 이와 같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 통제 시스템에 맞서 현금은 마지막으로 남은 진정한 사적 교환 수단이다. 또한 통제되지 않는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다. 2만 개가 넘는 암호화폐 중 거래 정보를 보호하고 감시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프라이버시 코인이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사치가 아니라 자립을 위한 도구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속임수를 넘어 우리의 금융주권을 위협하는 시스템을 인식하고 이에 맞서야 할 때다. CBDC 얘기는 제가 7년 내내 해왔었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CBDC든 뭐든 암호화폐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현금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고 이 현금 없는 세상으로 무조건 달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현금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CBDC는 뭐 무조건 나쁜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뭐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블과 코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이죠.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은요, 희소 가치를 기초 자산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산이 기초 자산, 달러와 같은 기초 자산과 연동돼서 1대1로 가치가 반영되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치, 발행 주체, 규제 당국, 사용자 분포,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등등 해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치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어 있고요. CBDC는 기존 법정 화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CBDC를 하고 있는 국가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이 지금 하고 있죠. 발행 주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입니다. 발행 주체는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고요. 규제 당국은 이제 통화 당국이 CBDC고 국가별로 상이한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사용자 분포를 보면 CBDC의 경우에는 자국 등 영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사용자 분포가 이제 글로벌합니다. 이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CBDC 하려다가 CBDC 제동 걸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급증하는 국가 부채 그리고 이로 인한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일종의 그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요, 여러분,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단순히 디지털화의 흐름을 넘어서 국가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적인 정책 수단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문제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이제 지금 거의 국민연금만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연금 생활자분들과 같은 고정소득자들한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폐 개혁의 필연성을 강하게 이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실제로 화폐 개혁에 준하는 무언가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뭐 걱정부터 하시거나 그러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많은 국가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이게 더 심화가 됐어요, 여러분. 돈을 완전히 그냥 엄청 많이 풀었었죠. 적지 않은 국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냐면요. 국가 총부채가 무려 6,200조 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상상도 못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37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런 식으로 그 천문학적인 부채는 기존의 화폐 체계만으로는 화폐 시스템만으로는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본질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화폐 확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8개 주요 은행이 원화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직접 화폐를 더 찍어내지도 않고도 민간을 통해서 디지털 유동성, 즉 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도구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움직임은 결국에 뭐냐? 기존 화폐 시스템의 조정을 야기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완전한 대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화폐 개혁으로 보면은요, 전통적인 화폐 단위 절하, 이걸 영어로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는 물리적인 단위 절하를 통해서 강제적인 뭡니까? 화폐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방식 모두 국가 부채를 명목상으로는 완화시키고 그리고 화폐 가치를 재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지금 미국도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가상자산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지금 다 이거 그냥 매달려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미국의 그 재무장관 있죠? 스콧 벤센트.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2025년 6월 18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조지 소로스의 살상의 하수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이러한 시나리오는 더욱 현실화될 것이고 활발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미국 국채에 대한 민간 부문의 수요를 촉진할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수요는 정부 차입 비용을 낮추고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경제로 유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미국 빚을 갖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그 디지털 화폐로 돌아가서 숫자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국가부채 US 내셔널 데트가 37조 달러를 이미 넘어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해결 못 하거든요. 미국은요, 막대한 연방 정부 적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 수요를 확대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 올해 7월 달에 지금이죠.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 지니어스 액트는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디지털 자산과 전통적인 금융 시장을 연결하는 첫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USDT, 테더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화폐 실험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금융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열망, 유인은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 달러의 민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국채 판매를 디지털 생태계하고 연결시켜서 수요층을 확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고서도 국채를 소화할 수가 있고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자율적으로 유통되는 코인을 통해서 부채 관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뭐다 말장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카페나 음식점에 가시면 요새 점원이 있어도 키오스크 기계로 계산하잖아요. 그 여러분 어떠세요? 점원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못하는 분들 손님들 보고서 그냥 뒤에서 멀뚱멀뚱 보고 앉았어요. 도와드릴 생각도 안 해. 인사는 더더욱 안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이게 4차 산업혁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여러분. 해외 주요 중앙은행하고 국제기구는요.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려 그리고 신중론을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 안정에 위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CBDC도 문제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 안정 위협입니다. 국제금융기구 FSB 금융안정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들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은행의 대출 기능을 약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적인 예금 기반 대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을 저하시켜서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보다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뱅크런이 뭐예요, 여러분? 대규모 인출 사태. 은행으로 달려와서 너도 나도 다 돈 빼는 거죠. 그래서 금융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통화정책 저해입니다. 통화정책 저해 문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국제결제은행이죠. BIS. 이 BIS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고 통화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한국은행장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금 세탁과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되죠. 그래서 자금 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IS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내에 수많은 주체들이 기존 금융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불법 자금 흐름을 조정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이라던가 건전성을 갖다가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하고 이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고객 확인이라던가 자금 세탁 방지 등등해서 기본적인 금융 질서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통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CBDC고 스테이블 코인이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 장점은 뭐 이미 다 말씀드렸고, 단점은 화폐 익명 편의 기능이 차단되고 기본권이 침해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개인정보와 지급결제 거래가 노출된다라는 거. 세 번째, 인플레이션 유발과 과소비 조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발권 수익 감소, 통화 신용정책 약화 가능성 등등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연세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적응을 못 하십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하고 다르게 법정 화폐에 연결돼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편리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과 더불어서 상당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효율성과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자칫 잘못하면 금융의 공적 신뢰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미국 한다고 해서 우리 또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실질적인 화폐를 민간 주체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핵심 담보를 근거로 해서 발행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이 1대1로 예치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운용 상태나 지급 보장의 수준,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유동성의 대응이 불투명하죠. 그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그 발생했던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준비금과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그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중앙은행의 보증 없이도 가치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금 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행사도 부도가 나면 법적인 보호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폐 개혁이 사실상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CBDC를 하던 스테이블 코인을 하던 간에 사실상 그 화폐 개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화폐 개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로 가자 해야 갈 수 있는 거지, 국가가 이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CBDC 할 때도 그랬었죠. 이거는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건데 윗대가리들만 지들끼리 얘기해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단순히 디지털 흐름을 넘어서서 국가 부채로는 구조적인 위기를 디지털 금융 기술로 극복하려는 전략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 화폐 개혁을 언급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재정 적자,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연금 재정 위기라는 구조적인 해결하기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이 깔려 있어요.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금 생활자, 공무원 연금에 의존하는 고정소득자들이 앞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이분들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화폐 개혁은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선택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상황 제대로 보시고요, 실물 자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소프트 레볼루션, 순환 개혁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요, 매우 직접적이고 길고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 기반의 금융 혁신으로 겉으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화폐 성격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효율성이나 편의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은 결국 국가가 뭡니까? 오랜 동안 쌓아온 공적 신뢰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 또한 엄격한 공적 감시, 그리고 규율 아래 놓여서 시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선적인 제도화보다 이에 대한 대안, 그리고 혜택과 위험을 차분히 검토하고 공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먼저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큰 하나의 그 국가적인 흐름으로 돼버렸고, 미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한국도 여기 이제 쫓아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준비들은
공부를 좀 하시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실물 자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